여기 꽃다발을 두르고 있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의 대통령입니다. 2016년 2월 27일, 그는 자신의 92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초호화 생일 파티를 벌입니다. 행사에는 그의 나이와 똑같은 92kg짜리 케이크가 준비되었으며 5만 명이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생일 파티에 사용된 비용은 10억 원. 하지만 그가 본인의 생일을 자축할 동안 짐바브웨는 최악의 가뭄으로 국민 4분의 1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대통령은 10억짜리 파티 중이라니. 대체 짐바브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계란 3개를 1,000억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그 계란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테이스입니다. 계란을 먹자. 큰 손질이 오면 안 되지. 여러분 여기 계란 보이나요?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선생님이 헬스장을 잘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단백질이라도 제대로 보충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란을 사왔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계란 먹방이냐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수업이 얘랑 좀 관련이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계란 3개를 구매하기 위해서 1,000억 달러를 내야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짐바브웨인데요. 겨우 계란 3개에 1,000억 달러라고?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먼저 물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가는 쉽게 말하자면 물건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물건이 아닌 여러 물건의 가격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값을 의미합니다. 물가와 관련하여 물가지수라는 개념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100을 기준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작년 물가지수가 100이었는데 올해 물가지수가 105라면 물가가 5% 상승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1980년 물가를 한번 볼까요? 라면 하나에 85원, 짜장면 350원, 커피 200원, 여관 6,800원, 목욕탕은 550원이었네요. 지금이랑 그때를 비교해보니 거의 8배에서 10배?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물가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1980년에는 이 5가지를 7,985원, 그러니까 단돈 8,000원으로 풀코스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라면 먹고, 점심에 짜장면, 오후에 커피 한잔 마시고, 여관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목욕탕까지. 괜찮은데? 근데 오늘날 8,000원으로는 뭐 할 수 있나요? 저 5개 중에 2개? 많아야 3개 가능할 겁니다, 아마도. 이처럼 같은 8,000원이어도 물가가 상승하면 그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가의 상승은 화폐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물가의 상승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소비하게 되며, 이에 따라 물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물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가가 감당 못할 정도로 빠르게 상승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자면 어제 짜장면 값이 5,000원이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10,000원이 될 정도로 빠르게 물가가 상승한다면,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것도 심각할 정도로. 이거 봐요. 화폐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돈 뭉치를 장난감으로 쓰잖아. 무슨 염따요?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를 거의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오히려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만들죠. 2018년 8월, 베네수엘라에서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구입하기 위해 이 정도의 지폐가 필요했습니다. 이 정도면 휴지로 닦느니
심지어 2.4kg짜리 생닭 한 마리를 사려면 8만 볼리바르를 내야 했는데 당시 베네수엘라 한 달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15만 볼리바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돈을 벌어도 생닭 2마리를 겨우 사 먹을까 말까 한 정도였던 거죠. 화폐의 가치는 끔찍하게 떨어졌고 반대로 상품의 가치는 말도 안 되게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초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러한 초인플레이션을 겪은 또 다른 나라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짐바브웨입니다. 1년 내내 농사가 가능한 온난한 기후, 아름다운 자연경관, 2,000가지가 넘는 광물 자원, 1980년대의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빵바구니라고 불릴 정도로 빠른 경제 성장 속도를 보여준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농업, 광업 등의 1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한 짐바브웨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고 1992년과 1995년에 닥친 최악의 가뭄은 짐바브웨를 경제적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런저런 정책을 해봤지만 모두 실패했으며 결국 최악의 수를 두게 됩니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찍어내자. 정부의 적자를 새로 만든 지폐로 그냥 메꿔버리려고 한 거죠. 돈을 많이 찍어대니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자연스럽게 상품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짐바브웨에서는 계란 3개를 사기 위해 1,000억 짐바브웨 달러가 필요했으며 장을 보러 가기 위해서 장바구니에 돈다발을 가득 담고 다녀야 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노력만 하면 초인플레이션의 위기는 예방 가능합니다. 재정 지출을 줄여서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화폐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또는 물이나 전기 같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서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가격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짐바브웨 대통령이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국민 80%가 실업자가 될 동안 무가베는 한화로 290억짜리 별장을 만들고 앞에서 본 화려한 생일 파티를 매년 즐겼습니다. 그는 생일 기념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죠. 국민 4분의 1의 식량난에 시달리던 상황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무가베는 최악의 독재자라는 평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짐바브웨는 여전히 경제적 타격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짐바브웨 사람들에겐 이러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Starving billionaire. 돈이 억만금 있으면 뭐하나요? 그 돈으로 계란 몇 개 사 먹으면 끝인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일단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돈 빌린 놈보다는 돈 빌려준 놈이 손해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똑같은 돈을 돌려받더라도 그 돈의 가치가 예전만큼 높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린 사람은 이득이 되겠죠. 더 슬픈 점은 부자와 서민 중에서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부자라는 점입니다.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은 낮아진 화폐 가치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화폐가 아닌 금, 부동산 같은 값비싼 실물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은 유리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 만큼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할 테니까요. 결국 서민들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서도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번엔 수출 수입 측면에서 살펴볼까요? 인플레이션으로 국내 상품이 외국 상품보다 비싸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출업자는 울상이 되고 수입업자는 웃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나라는 짐바브웨보다 낫잖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솔직히 훨씬 더 낫긴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가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죠? 집값은 맨날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올라. 택시비도 오르고 버스비도 오르고 장 보는 비용도 오르는데 내 월급만 왜 그렇게 안 오르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도 어릴 때랑 비교하면 버스비 많이 올랐죠? 물론 물가가 적당히 오르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니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오히려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물가만큼 적어도 내가 만족할 만큼이라도 월급이 조금이라도 올라졌으면 어떨까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 욕심이라기보다는 여러분도 어른이 되면은 소박하게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짐바브웨처럼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식을 알아두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줄 요약입니다. 1. 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이다. 2.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3.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고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도 한다. 자, 어느덧 경제 수업도 이제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국가 간에 발생하는 국제 거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